당신은 지금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식의 영혼을 조금씩 뜯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착한 자식? 실은 당신이 만든 괴물이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며 베풀었던 그 모든 친절이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막고 목을 조르는 가장 추악한 폭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식을 집 밖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단순히 독립시키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식의 기억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지인 중에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순한 효자였지만 부모가 죽고 나서 단 3년 만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남긴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 2가지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도대체 그 효자가 부모를 원망하며 죽어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당신이 지금 당장 자식에게 이 2가지를 해주고 연을 끊어야만 자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그 잔인하고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무서운 2가지 처세의 비밀 모른 채 자식을 품에 끼고 있다면 당신은 자식을 평생 거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자식을 죽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자식에게 준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식의 앞날을 제물로 바친 이기심일 뿐입니다. 착한 자식? 부모 말 잘 듣는 자식? 그런 자식치고 제 인생 똑바로 사는 놈 못 봤습니다. 당신이 자식의 손발이 되어주고 자식의 고민을 대신 해결해주는 그 순간마다 자식의 생존 본능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야생의 맹수를 보십시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는 제 새끼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립니다. 물어뜯고 핥히어서라도 제 영역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게 잔인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야 혼자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숲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 큰 성인 자식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입에 밥을 넣어주고 앞길에 돌멩이가 있으면 당신 무릎이 깨져가며 치워줍니다. 당신이 그렇게 치워준 그 돌멩이 하나가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을 넘어뜨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암석이 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우리 자식은 착해서 내가 옆에 있어야 해. 이 말은 곧 내 자식은 무능해서 나 없으면 굶어 죽을 놈이야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가식적인 배려가 자식을 평생 남의 밑에서 눈치나 보며 사는 거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 곁을 지키는 건 효도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서 부모라는 성벽 뒤에 숨어 있는 비겁한 도망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도망자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며 괜찮다, 조금 더 쉬어라라고 독약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죽고 난 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끼고 돌았던 그 착한 자식은 당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경제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고 스스로 상처 입어 본 적이 없기에 영혼이 유리 조각처럼
박살 나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도 당당하게 세상을 들이받을 수 있는 도끼와 맷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자식의 도끼를 다 빼놓고 맷집은커녕 솜방망이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식의 육체는 살려두되 그 정신은 거세해버린 것과 무엇이 다르냔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서를 남긴 아들 이야기를 다시 해보죠. 그는 죽기 직전까지 부모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부모가 마련해준 집에서 부모가 주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모 잘 만난 행운아였겠죠. 하지만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자기 힘으로 성취해 본 것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부모가 죽고 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날개 없는 새였다는 것을. 부모가 날개를 꺾어놓고 금으로 만든 새장에 가둬 키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차라리 나를 어릴 때 길바닥에 버리지 그랬냐고. 그랬다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 법은 배웠을 텐데. 여러분, 지금 당신이 자식에게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금박 입힌 새장을 만드는 짓입니다. 자식을 평생 거지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새장의 문을 부수고 자식을 밖으로 걷어차야 합니다. 부모라는 안식처가 사실은 자식을 서서히 죽이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독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진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더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자식이 착해서 당신 곁을 지킨다고 생각하겠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효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숙주에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의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죄책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빠가 그때 이것만 해줬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 당신의 영혼을 쥐고 흔듭니다. 당신은 그 소리가 가슴 아파서 미안한 마음에 또 지갑을 열고 밥상을 차려주겠지요. 속지 마십시오. 그건 자식이 던지는 정교한 낚싯바늘입니다. 당신을 평생 죄인으로 만들어 놓아야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의 등골을 빼먹을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착한 자식일수록 이 수법은 더 지독합니다. 대놓고 소리 지르지는 않지만 무기력한 표정과 한숨으로 당신을 압박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나약한 모습을 연기하며 당신이 영원히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자식에게 쏟아붓는 그 돈과 정성, 그게 자식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원망을 듣기 싫어서 지불하는 뇌물입니까? 당신이 뇌물을 바치는 동안 자식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스스로 잠가버렸습니다. 부모라는 공짜 은행이 있는데 왜 밖으로 나가서 비바람을 맞으며 고생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자식을 집안에 가둬두고 먹이를 줄 때마다 자식의 야성은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 비겁함과 나태함만 들어앉게 된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자식을 끼고 사는 진짜 이유는 사실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자식이 떠나고 나면 혼자 남겨질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두려워서 자식을 당신 곁에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그 이기적인 외로움이 자식을 40, 50이 넘어서도 제 앞가림 못하는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 그 무능력해진 자식은 누구의 등에 빨대를 꽂아야 합니까? 당신이 남긴 쥐꼬리만한 유산은 금방 바닥날 것이고
사냥법을 모르는 짐승은 결국 길바닥에서 굶어 죽거나 스스로 파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결과입니까?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가짜 효도에 속아주는 연극을 끝내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원망하며 독한 마음을 품게 만드십시오. 부모가 더 이상 돈줄이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비로소 제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습니다. 부모를 버리지 못하는 자식은 평생 타인의 그늘 아래서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식을 버리십시오. 그게 당신이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차마 실행하기 두려운 공포가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동정심이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드디어 당신이 자식을 내보내기 직전에 반드시 해주어야 할 그 결정적인 이 두 가지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자식을 평생 거지 신세에서 구해낼 마지막 열쇠는 바로 경제적 사망 선고와 생존 비용의 명세화입니다. 먼저 자식에게 당신의 자산이 단 1원도 상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집도 이 땅도 다 내 것이 되겠지라는 그 비겁한 기대를 지금 당장 박살내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를 자식에게 비밀로 하고 내 노후 자금은 내가 다 쓰고 갈 것이니 너에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명확하게 못 박으십시오. 부모의 재산을 자기 돈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자식에게 더 이상 당신은 화수분이 아니라 남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멈추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생존해야 한다는 절벽 끝으로 자식을 밀어 넣으십시오. 두 번째는 생존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당장 집을 나가지 못한다면 시장 가격에 맞춘 월세와 식비를 매달 꼬박꼬박 받아내십시오. 부모 집을 공짜 호텔로 여기는 그 안일한 태도가 자식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숨 쉬는 것조차 비용이 든다는 냉혹한 현실을 부모라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먼저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살리는 마지막 자비이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영상의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비참한 유서의 주인공 이야기를 끝맺으려 합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일찍 버려주셨더라면 나는 오늘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집착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의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자식의 자립심을 채워 넣으십시오. 매정한 부모가 되십시오. 독한 부모가 되십시오. 당신의 그 비정함이 훗날 자식이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눈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식에게 휘둘리는 부모가 될지 자식을 살리는 부모가 될지는 오늘 당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경제적 사망 선고를 내리고 생존 비용을 받으라고 몰아세우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식은 평생 정신적 거지로 살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날 혼자 사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식에게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때 가서 자식이 당신의 무덤 앞에서 왜 나를 더 일찍 버리지 않았느냐고 통곡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심장을 찔렀다면 이제는 나약한 동정심을 버리고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이 냉혹한 진실이 당신의 부모간을 깨우는 경종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그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자식을 살아있는 시체가 아닌 당당한 인간으로 키우겠다는 엄중한 선서입니다. 또한 이 무서운 경고가 더 많은 부모에게 닿아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이 진실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어떤 공짜 지원부터 끊으시겠습니까? 자식의 도끼를 살리기 위해 내릴 첫 번째 경제적 선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의 독한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을 글로 적는 순간 당신의 자식은 비로소 무덤에서 걸어 나와 제 발로 땅을 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씨앗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처세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겠습니다.